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주도주 없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 BM이 한 5월 말부터 올라갔었나요? 그래서 열풍이 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테마주 장세입니다. 테마주 장세가 어려운 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손절 재매수 계속 이걸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졌죠. 뭐 100만 원을 무너졌다가 이제 완전히 93만 원까지 떨어졌죠. 에코프로가 그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된다고 이제 기사가 났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오늘 상장을 했는데 그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고평가였죠. 그러니까 오늘 또 증시도 뭐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테마 무슨 테마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은 임상 일상이고 한국 기업이 뭐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보인가요? 그쪽만 진짜고 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이죠. 그 규모가.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펀더멘탈을 보면 반기 매출이 69억, 영업 손실이 233억, 시총이 3.8조밖에 안 돼요. 시총이 3.8조나 됩니다. 근데 도저히 이거는 뭐 밸류를 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아무리 테마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기본이 되는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반도체에도 뭐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건설 쪽도 건설이 뭐 구조적 성장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올라갈 타이밍이 이제 슬슬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준 금리 정책이 드디어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났죠. 그 그 페드에서 중요한 이제 정책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레이트 스탠스 그 금리 정책이 있어서 그게 진행 중이다. 그거를 이제 얘기한 게 그 닉 티밀하우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의 배경이 뭐냐? 인플레가 둔화되고 CPI는 좀 올라가지만 다른 이제 PC나 뭐 코어 CPI나 뭐 그런 거죠. 노동시장이 과열이 완화되고 또 한 가지가 고금리를 지속했을 때 지속보다 이제 추가로 인상을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그래서 페드 정책에서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은 거는 고금리 지속 기간이 아닌가.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품거든요. 페드에서는 최대한 오래 끌어야지 이제 정책에 어떤 많은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빨리 동결했다 빨리 인하하면 또 그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신경 쓰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했냐 건설 쪽이 한 번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테마주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 정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발표한다는 이제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몇 년 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팩트예요. 공급 관련 선행 지표들이 2, 3년 뒤에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 누적으로 주택 인허가 실적이 YY로 29.9% 감소, 착공 실적은 54.1% 엄청나죠. 그래 주택 인허가 착공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다. 그러니까 이제 하츠 같은 기업이 안 좋은 거죠. 건자재 쪽이 작살난 게 다 이거죠. 벽산만 좋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급등하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 우려가 건설사들이 소극적으로 이제 분양에 나서서 그런 거죠. 왜냐면 고금리에 PF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그래서 부동산 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확대 등 검토, 민간 리츠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요구, 공공택지 전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근데 이런 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금융주의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를 병행하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의견으로는 이번에는 자금 조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데 미착공 PF 현장들은 이제 주택 인허가 물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있고, 주택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PF 구조조정, 공공택지 전매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느냐가 이번 대책의 관전 포인트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 내년 4월에 총선인데 이게 또 애매하죠. 그래서 맨날 뭐 거시 얘기해봐야 한도 끝도 없고요. 제 채널은 이제 저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목 정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하츠가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거래량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 올라갔다가 뭐 상한가에선 좀 한참 못 미쳤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2월달, 1월달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가 지금 계속 죽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대주주인 벽사는 급등이 됐다는 거죠. 7월 26일에 저점 대비해서 89%. 권자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왜냐면 본업이 좋으니까. 그래서 벽상 급등, 대주주가 올라갔으니까 좀 따라가지 않겠는가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맨날 올라간 거, 뭐 주식 스터디에서도 그렇지만 올라간 종목 잘 분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건자재 기업 EQ 실적이 개선되었단 말이죠. 주택 거래량 증가에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개선되었거나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 많았고요. 이게 저번에 제가 올린 내용인데 한샘이 4분기 만에 흑자 냈고 흑자 전환을 했고, 컨센을 상회했다는 게 중요하죠.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쵸? 43.2% 감소인데 흑자 전환을 했다. 컨센을 크게 상회했다. 현대리바트도 여기는 아예 매출이 늘고 흑자 전환을 했다. NX는 2019년 이후에 적자를 지속해서 투자 대상으로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적자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사실 갈 때는 이런 게 크게 가는데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겁나고요. LX 하우시스가 제일 추천이 많죠.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런 거는 이 밝히지 않는 한은 정확히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건축 사업부가 크게 늘은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증권사 추천하는 게 주택 매매 거래량 회복에 수혜가 클 수 있는 B2C 업체, 최선호주 한샘, 관심주는 현대리바트다. B2C 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 매출 비중이 큰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LX 하우시스 순이고요.
한샘의 B2C 매출 비중은 상반기 별도 기준 약 70%,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한샘이 배당도 크게 늘리고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하츠를 추천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소형주고 하츠는 B2B 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착공 시 건설사 납품.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B2C 쪽을 리모델링. 이건 주택 거래량 증가와 비례. 그래서 1Q, QQ로 개선되었단 말이에요. 1Q 대비 2Q 개선. 또 미국 가스레인지 판매, 가스 스토브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그 번역이 되는데 판매 금지 테마, 뉴욕에서 이제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Q 매출이 9.8% 증가, 1Q는 감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4% 감소. 이게 이제 많이 개선된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658억, 현금성 자산 294억, 투자 부동산 227억, 500억이 넘죠. 뭐 이런 류의 투자가 먹히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이제 랠리를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다루는 거고요. 테마주를 실적이 베이스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뭐 최근에 노을이라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너무 올라 폭등을 하니까 그건 급락해도 할 말이 없고 또 뭐 오늘 또 바이오 쪽에 또 하나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을 뭐 추천 개념은 물론 아니고요. 제가 뭐 추천이란 표현을 썼는데 관심 종목이고 제가 뭐 제 실력으로 제 주제에 어떻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냥 관심 종목이고 그래서 한 번쯤은 랠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